2023년 8월 이투스 모의고사. 자, 고3 공통문항 9번부터 시작을 해줘.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fx랑 gx랑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실근이 한 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보통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두 개를 서로 뺀 녀석을 새로운 3차 함수로 정의를 하고, 지금의 경우는 2x 세제곱에다가 이 녀석을 빼니까 3ax제곱 더하기 4a라는 이런 3차 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한 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미분을 하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6이 되면서 x, x-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지금 정수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를 좀 몇 가지로 나눠봅시다. a가 만약 0이면 그때는 h'x의 그래프는 6x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오리지널 fx는 이게 없어지니까 그냥 2x 세제곱이죠. 원점에서 3중근을 갖는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됩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양수면요, h'x는 0하고 a를 지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래프고, hx는 그럼 0일 때 극대값을 갖고 a일 때 극소값을 갖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 hx의 식을 잘 보시면요, 0,4a를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래서 0일 때 이때의 함수값이 4a가 되면서 현재는 지금 a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y절편이 0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고 x축이 밑으로 지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주면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한 개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극소값이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0보다 더 크면 되겠구나. 그치? 그럼 h에다가 a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다 이제 a를 대입을 하면은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4a인데,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4a인데 이것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a는 양수라는 전제로 했기 때문에 a를 하나 약분 쳐버리고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지요. 그럼 a제곱이 4보다 작다? 그럼 a는 2보다 작다. 물론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정수니까 1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경우고요. 자, 세 번째 경우, a가 음수면요, 뭐 비슷한 그림이 나오겠죠. h'은 a 진하고 0 진하고 이렇게 생긴 그림일 거고, 이때는 a일 때 극대값을 갖고 0일 때 극소값을 갖는 이런 그래프인데, 아까 0일 때 함수값이 얼마라고요? 4a입니다. 4a. 그리고 지금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예요. 음수. 그럼 x축이 얘보다 밑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안 되니까 x축이 얘 위로 지나가야 됩니다. 즉, 이때도 역시 ha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아까 ha가 이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4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양변에 a를 약분 쳐버리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인데, 이 지금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럼 결국 아까랑 똑같은 부등식이 나와버려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즉,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a의 값은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세 개가 되니까 이 세 개의 값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식은 뭐 한 개밖에 없는데 속에 들어있는 미지수는 n하고 m이랑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뭐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나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처럼 로그로 생겨먹은 녀석은 나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좌변은 로그 n의 9분의 16이고요. 자, 뒤에 녀석은 2 곱하기 밑변환 공식에서 로그 n의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6의 제곱 3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n의 9분의 16 곱하기 36이 되는데, 이거 두 개 약분이 되어서 64가 나오고 64는 이게 6제곱이죠. 이 값이 m이다 이것이. 따라서 n의 m제곱이 2의 6제곱이 성립하면 됩니다. 자, 일단 지수식을 만든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하겠습니다. 자, n의 값은 지금 자연수인데 2 이상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최소 2입니다. 그러면 m은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니까 n이 나올 수 있는 게 2의 제곱이 가능하고요. 그때는 이제 m이 3이 될 거고, 2의 세제곱이 되면 n이 2가 될 거고 m이 2가 될 거고, 2의 6제곱이 되면 m은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순서상이죠. 요 4개를 모두 다 더하시오입니다. 자, 다 더해보시면 78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11번. 첫째 항이 정수고 공차가 자연수입니다. 공차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수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에다 네 번째 항을 뺐어요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공차가 되겠죠. 반드시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A8과 A6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둘 다 양수면 2D가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에 둘 다 음수가 되버리면 마이너스 2D가 되어서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양이고 하나가 음이 확실한데요. 현재 지금 공차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n축에 대해서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자연수니까 이게 증가하는 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양음이 바뀌려면은 6항이 반드시 음수고 8항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A8항을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이건데, 질문 내용이 10번째 항이라서요. A8을 A10-2D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선생님은. 그 다음에 A6은요. A10-4D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절대값 속에 있는 이 값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는 거지. 그럼 절대값이 그냥 풀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마이너스 t하고 똑같다. 그럼 A10은 어떻게 됩니까? 요는 두 개에서 보낸 다음에 정리하면 2분의 5D가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A10이 됩니다. A10이 최소가 되고 싶어요. 인데 모든 항이 정수죠. 저 공차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모든 항이 정수입니다. 그러면서 D가 자연수가 돼. 그러면 이제 D가 제일 작으면 2가 되겠지. 그지? 요 녀석의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10의 최소값은 5가 됩니다. 12번 3차 함수인데요. 상수항이 없군요. 즉 원점을 통과한다 이런 얘기죠. 이 곡선이 어떤 점에서의 접선하고 평행한 접선이 원점을 지나면서 2,6에서 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만족하는 적절한 그림을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접선은 접선인데 이 접선이 2,6에서 접하고요. 그러면서 이 직선이 원점을 통과한다는데, 아까 이 3차 함수 자체가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접선이 만나는 점이 원점이다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직선은 그냥 기울기가 3인 3x 직선이네요. 그래서 fx라는 이 3차 함수는 y = 3x라는 직선하고 0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는 그런 곡선입니다. 즉 fx는 x가 하나, x-2가 2개 플러스 3x 이거다는 거죠. 자, 전개해버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되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요 녀석이 이 녀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b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는 찾았습니다. 뭐 물론 여기다가 바로 1을 대입을 해서 그냥 1 더하기 a 더하기 b랑 여기 f1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k, fk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자, k, fk에서의 접선하고 이놈하고 평행하려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점 좌표가 k란 얘기고요. 뭐 3차 함수의 특성상 접선 두 개가 있으면 중간에 변곡점까지 해서 x좌표의 간격이 다 똑같다. 여기가 x좌표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3분의 2입니다. 자, 이 셋을 다 더해주세요. 3 더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fx는 log a의 x라는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f의 5-x니까 log a의 5-x 더하기 6이다. 뭐 이런 건데,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a점이고 요 녀석의 x절편이 b하고 c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는데 a의 y좌표가 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y좌표가 6이니까 이 값이 6이 되는 a 값을 구하면 되고 x값을 구하면 되고요. x좌표는 당연히 a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이 이 곡선 위의 점도 돼야 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log a의 5-a의 6제곱 플러스 6이 6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녀석이 1 된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a의 6제곱은 얼마니 하면은 4입니다. 아, 그럼 이 점 좌표가 4,6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B점은 뭐 당연히 1,0이고요. C점의 좌표만 찾으면 됩니다. 이 곡선이 0이 되는 점의 좌표다 이거지. 그러면 log A의 5-x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점이고 5-x는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점인데 A가 6제곱에 4 했으니까 이건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X좌표는요 5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9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 삼각형은 밑변 길이가 4분의 19에다 1을 빼서 4분의 15고 높이가 6인 그런 삼각형이죠. 그럼 넓이는 4분의 1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45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이 몇 번이죠? 4번이 되겠군요. 자, 1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A하고 B에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고 그 다음에 gx는 이거고
그럼 G0는 0인데 G'X가 뭐다? F'X에다가 절대값 친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는요, 확실히 3차 함수니까 극대구수를 갖는 건 확실하고요. f'x는 a하고 b에서 극값을 0이 되는 이런 함수가 f'x 그래프죠. 그러면 g'x는요, g'x는 지금 아까 뭐였습니까? 절대값 f'x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a에서 꺾여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래프가 얘가 지금 g'x입니다. 절대값 f'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요, fx의 그래프는 a일 때 극대를 갖고 b일 때 극소를 갖는 3차 함수 그래프로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나오겠지요. 근데 gx 그래프는요, a일 때 접선의 길 0은 맞습니다. b일 때도 접선의 길 0이 맞지요. 하지만 도함수가 계속 양수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단 말이지. 증가하다가 다시 또 증가했다가 이렇게, 그 다음 잠깐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gx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하고 gx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요, 극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곡선은 똑같습니다. 두 개가. 얘네 둘이는 같은 도형이고, 극소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곡선하고 요 녀석도 서로 같은 도형이죠. 둘이가. 그렇긴 한데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서로 상하가 뒤집힌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는데 기억이 gx는 극점을 갖지 않습니다. 기억이 거짓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fa가 ga보다 크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x좌표가 a인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gx 그래프보다 fx의 그래프의 요 점의 x좌표가 더 크다니까 fx의 그래프는 왼쪽은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가 이제 fx, 그 다음에 이제 뭐 극소를 가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fx가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a보다 왼쪽은 이 두 개의 곡선이 똑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당연히 a보다 왼쪽에 0이 되면서 f0가 g0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도 니은은 참이 됩니다. 니은은. 자, 그 다음에 지금 ab가 둘 다 양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ab가 둘 다 양수라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인데, 자, 이 디귿이 fb-fa, 그럼 이게 y좌표 차잖아요. 그럼 분모에 딱 이게 있어줘야 뭔가 모양이 맞춰진단 말이야. x좌표 차가. 이쪽도 마찬가지. ga-gx가 있으니까 x-a-x가 있어주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좌변으로 우변으로 보내고 얘를 좌변으로 보내고 하는 건 맞는데, 단 넘겨주려면 반드시 넘겨주는 인수가 0이 아닐 때죠. 그죠? 지금은 b-a는 확실히 양수입니다.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녀석이 0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가 만약 a면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에 좌변에 이 자리에 a가 들어가니까 좌변은 0 돼버리고, 우변도 여기가 a가 들어가니까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성립하죠. 그럼 x = a라는 실근은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 x가 만약 a가 아니면, 자, 그러면 이제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정식은 뭐하고 똑같아지니 하면 b-a분의 fb-fa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gx-ga에다가 나누기 x-a의 꼴인데, 자, 이 부호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삐져나옵니다. 이게 지금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b-a분의 fb-fa라고 하는 요 녀석이 뭡니까? 그러면 아까 이 fx의 극대점하고 극소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확실히 음수가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요 녀석을 뒤집어서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지고요. 자,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 하면 아까 이 gx 그래프 있죠. gx 그래프가 a보다 왼쪽은 fx랑 똑같고 b보다 오른쪽도 fx랑 똑같다고 했는데 a에서 b 사이에 이 곡선이 fx 곡선을 뒤집은 거라, 상하 대칭이도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gx의 이 변곡점하고 이 변곡점 사이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서로 부호가 반대인, 딱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다는 거거든. 여기다 이 마이너스 붙인 값이 결국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gx가요, 조금만 더 좀 과장되게 좀 그림을 그려보죠. 생긴 것이 올라가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멈칫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gx 그래프였고요. 이 점 좌표가 a고 이 점 좌표가 b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기울기가 이 값하고 똑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놈하고 같은 기울기를 갖는 a, g하고 x, g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x좌표가 이 점 되고요. 이 점도 되고요. 이 점도 되고요. 이 점도 되고요. 아까 x가 a인 경우도 된다가 됐었죠. 그래서 점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5개니 그러면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전통적인 나열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산소를 흡입하시고 천천히 꼼꼼히 부호 잘 따져가면서 자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음수 R에 대해서 K가 1, 2일 때 얘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K1 집어넣으면 A3은 R 곱하기 A1이고요. A6은 R 곱하기 A2구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개항 사이의 관계식이다 보니까 A1하고 A2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뭐 나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1을 선생님은 편의상 알파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A2는 베타라고 적도록 하죠. 자, 알파는 지금 확실히 0과 1 사이의 양수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A3의 값을 구하려면 이걸 쓸 것인가 이걸 쓸 것인가는 이 부등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경우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베타가 알파보다 큰 경우라면은, 즉 A2가 A1보다 큰 경우라면은 위에 걸 쓰겠죠. 그럼 A3은 뭐가 되니 하면은 베타에다 알파를 뺀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이 값은 분명히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아까 A3의 값은 A1이 지금 알파죠. 얘는 베타라고 내가 적었습니다. 알파는 양수인데 알파는 양수인데 R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이게 음수란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항이 이건 양수인데 이건 음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답니다. 즉 베타는 알파보다 더 작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0과 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반드시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양수고 얘는 음수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 경우면 A 세 번째 항이면은 이런 대소관계 이거니까 밑에 걸 써야 되겠죠. 그죠? A1하고 A2의 곱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죠. 그것이 R 곱하기 알파랑 같습니다. 아, 그래서 베타가 R이구나. R이 베타구나.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알파 베타로 바꿔버리고 얘는 그냥 베타 제곱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R이 지금 베타입니다. 지금. 그리고 R은 음수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인데, 자, 알파 곱하기 베타도 당연히 음수죠.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이겁니다. 이거 은근슬쩍 헷갈린다. 이거 대소관계가 둘 다 음수 양수가 반복되니까. 자, 이럴 때 대소관계를 심플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0과 1 사이 숫자를 내가 A1으로 잡았으니까 알파라고 잡았으니까 적당히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버리고요. 2분의 1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치고 베타는 음수가 분명하니까 베타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소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안 그러면 서로 빼기 더하기 해서 이게 10항까지 가야 되니까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게 더 크다가 되죠. 자, 그래서 뒤에 녀석이 더 크니까 이 규칙을 적어서 네 번째 항은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 베타를 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것도 2분의 1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소관계만 파악을 합니다. 나중에 지워보면 되니까. 자, 다섯 번째 항은 또 요 녀석에다가 얘를 A4항에다 A3항을 뺄 거니까 위에 거 될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남을 거고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은 1이 되니까 역시 또 대소관계 이렇게 되네요. 그럼 A6이면 마이너스 베타다. 이걸 5항에다 4항을 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는군요. 이거는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대소관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A6이 베타 제곱과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구나.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군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 얘네들을 다시 쭉 적어봅니다. 아까 이제 대소관계를 위해서 만들었던 건 지우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요. 얘는 알파 제곱이 되겠네요. 1항이 알파고 둘째 항은 마이너스 알파고 셋째 항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넷째 항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뺀 거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알파가 될 거고 이놈에다 이놈을 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이거고 여섯 번째 항은 알파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는군요. 자, 어쨌거나 지금 양수일 때 알파가 지금 0과 1 사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작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항은요. 대소관계가 지금
이 밑에 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 항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알파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또 작아지네요. 여덟 번째 항은 알파 4제곱이 되고요. 아홉 번째 항은 알파 5제곱이 되고 열 번째 항은 알파 6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계속 등비수열이 되어버리는군요. 공비가 알파인. 자, 이제 요 식을 사용할 때입니다. 6항과 8항의 합입니다. 6항이 아까 이 녀석이고 8항이 이 녀석이니까 알파 제곱과 알파 4제곱의 합은 6 곱하기 알파 6제곱이 돼야 돼요. 양변에 알파 제곱은 약분치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6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3알파 제곱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되면은, 자, 알파 제곱은 2분의 1이군요. 즉 알파가 2분의 루트 2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질문의 내용은 네 번째 항하고 R 구하시오. 근데 네 번째 항이면 아까 전에 요 녀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니까 A4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의 값은, R이 아까 뭐하고 똑같았죠? 베타랑 같았죠?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랑 같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어서 이 둘을 더하면 얘네 둘이가 없어져 버리고 남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좀 천천히 나열을 하는 건데 그래도 확실히 조금 예전에 좀 복잡한 문제에 비하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20번입니다. fx는 a를 경계로 해서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로 바뀌는 함수고 ga는 뭐 나중에 1일 때 자극한 극한의 합인데 이 값이 연속이 되고 싶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f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만약에 fx가 연속이 되어 버리면 당연히 fx 더하기 a도 연속일 거고 이놈을 제곱을 해도 연속일 겁니다. 그래서 fx가 연속이 되는 경우와 fx가 불연속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푸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x = a 말고는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점이 없죠, 그죠? 그래서 fx가 연속이 되려면 x가 a인 점에서의 좌극한, 지금은 여기다가 a 집어넣어서 a-1일 거고, 우극한이면 여기다 a 집어넣어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데 0 돼버리네요. 함수값하고 똑같고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a가 1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의 값은 a가 1이고요. 그 경우라면 이 fx가 x-1이거나 혹은 x제곱 마이너스 x이거나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거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고 해서 이놈의 그래프는 x가 1을 경계로 했어요. 1보다 왼쪽은 1차 함수로서 직선이고요. 1보다 오른쪽은 0과 1을 통과하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그려져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fx가 됩니다. 자, 두 번째. fx가 불연속인 경우다 그러면 아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지 않으면 돼요. 즉 a가 1이 아니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그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얘가 지금 연속이 돼야 되니까 a가 1이 아니면 이 녀석이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점은 a 말고는 없죠. 그래서 좌극하는 여기에다가 x를 a보다 왼쪽에서 보낼 때 값, 그럼 a-1을 집어넣고 더하기 a를 한 것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우극하는 이 녀석에다 제곱을 하는 건 뭐 아니죠. a보다 오른쪽이니까 그렇죠? 0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함수값도 이거랑 똑같고요. 얘네 둘이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2a-1의 제곱이고 얘는 a 제곱이니까 2a-1이 a이거나 혹은 2a-1이 마이너스 a이거나 하면 되겠죠. 근데 이 경우가 성립하려면 a가 1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그럼 이 경우가 된다는 얘기니까 a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입니다. 이때는. 자, 그렇다면 그때는 fx가 뭐가 되니 하면은 fx는 x-1이거나 혹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이거나 x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거, x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가 되어서, 자, 그림의 모양은요 3분의 1을 경계로 해서, 근데 이 함수가 지금 x-3분의 1 인수분해야 되니까 0과 3분의 1을 통과하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데 3분의 1부터는 2차 함수고 3분의 1보다 왼쪽일 때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오겠네. 자, 이런 함수가 지금 fx가 되어서 불연속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 질문에서는 이 녀석이 연속이 되는 a의 값이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가 알파가 더 작아요 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3분의 1이고 베타가 1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면 g 3분의 1과 g 1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g 3분의 1이면은 아까 gx의 정의가 이거였죠, 그죠? 1일 때의 좌우극한입니다. 그러면 a가 3분의 1일 때는 알파가 3분의 1일 때면은 이 그림이고,
이 그림의 경우는 1일 때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고 그냥 값이 똑같아요. 연속이에요, 연속. 그럼 여기다 그냥 바로 1 집어넣으면 돼요. 1 빼기 3분의 1이 나오니까 3분의 2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 녀석도 3분의 2고 이 녀석도 3분의 2가 되어서 두 개 더하면은 g 3분의 1의 값은 3분의 얼마죠? 3분의 4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 베타는 g1이니까 a가 1일 때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1S의 좌극한도 우극한도 둘 다 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입니다. 그러면 g 베타는 0입니다. 결국 얘는 3분의 4, 얘는 0. 두 개 더한 다음에 앞에다가 30을 곱하세요가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4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1번 AB 길이가 5, AC 길이가 6, 그 다음에 BC 길이가 4인. 일단 뭐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요. 이 각을 지금 세타라고 하면요, 현재 지금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했다고 칠게요.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이 되겠죠. 뭐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등분, 4등분해서 3대1 내분점, 여기도 4등분해서 3대1 내분점입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는 6의 4분의 3이 될 거고, 이 선분의 길이는 5의 4분의 3이 될 건데, 어쨌든 숫자가 좀 더러운 유리수가 되고요. 이 선분의 길이만큼은 확실히 4의 4분의 3이 되어서 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DAE 각이면 지금 현재 내가 세타라고 잡은 거고, DPE 각이면 이 각인데 둘이 합쳐서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지우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역시 또 PD 길이하고 P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내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그러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OE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될 텐데, 이 녀석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3이 2R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아까 이건 사인 세타랑 똑같고, 사인 세타가 아까 이 값이니까 R이 쉽게 구해지겠죠. 자, R의 값은 루트 7분의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루트 7분의 6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PE 길이, 요놈의 길이를 찾아야겠는데, 이 길이를 끼고 있는 삼각형은 당연히 P가 원위의 점이니까 중심하고 연결한 게 당연하죠. 그리고 현재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 되면서 요놈 선분의 길이 했을 때 이 세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고요. 세 개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각의 크기는 절반 각의 크기는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큰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 각의 크기는 뭐가 되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죠. 근데 여기 각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뭐가 되죠? 그냥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7분의 6 반지름의 길이고, 얘도 루트 7분의 6 반지름의 길이니까 PE 길이는 바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야. PE 길이를 제곱한 녀석은 이 녀석의 제곱 7분의 36 더하기 7분의 36 마이너스 2 곱하기 7분의 36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아까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었죠. 자, 얘네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7분의 18이 나옵니다. 이렇게. 따라서 PE 길이가 얼마가 되니 하면은 루트 7분의 루트 18이 되겠죠. 3루트 2가 되나요? 이거죠. 얘가 지금 아까 전에 OE 길이고요. 그래서 OE 길이하고 PE 길이의 곱이니까 이 둘을 곱하 세웁니다. 곱하면 분모는 7되고 분자는 18루트 2가 되어서 PQ의 값의 합은 25라는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공통문항 마지막 22번입니다. 3차 함수 f'x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 gx의 도함수는 1과 마이너스 1을 경계해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직선, 그 외에는 이제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값을 구하시오니까 gx하고 fx를 둘 다 이제 식으로 구하든 그림으로 그리든 하여튼 둘 다 해야 되겠는데, 우선 시작은 f'부터 시작을 해야죠. 자,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마이너스 1과 3을 통과하는 2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f'x가 되겠죠. 자, 뭐 대충 이 정도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f'x면 g'x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g'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 여기 딱 이 꼭지점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중간에서만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니까 정확하게 이 점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f'과 똑같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직선이고, 그 다음 1부터는 또 f'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g'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다 fx의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자, fx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고 3일 때 극소를 갖는 3차 함수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fx 이거고요. 물론 뭐 적분한 수식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fx하고 gx의 차이다 보니까 여기에 함수값이랑 여기의 함수값의 이 y좌표 차가 극값의 차가 뭐하고 똑같냐면 이 도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랑 똑같잖아요. 얘는 지금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딱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한쪽 부분 넓이가 3분의 16, 이쪽도 3분의 16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3분의 32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건 fx 그래프고요. gx 그래프는 어떠냐 하면은 이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극대점이 마이너스 1이고 극소점이 3이니까 중간에 변곡점이 1일 거고, 여기 이제 극소값하고 똑같은 높이를 갖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일 텐데 이 점에서 출발한다 이거예요, gx가. 그리고 gx의 도함수는 마이너스 1까지는 f'x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이 그냥 gx입니다. 이게 겹칩니다. 여기는. 자, 그러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도함수가 직선이란 말이에요, gx는. 그래서 이 녀석은 2차 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이 극대점에서 감소하는 이 높이의 차이가 이 부분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은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지금 4기 때문에 정확하게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차이는 4입니다. 근데 아까 이 fx는요, 극대점에서 이 변곡점까지 높이 차이가 3분의 16이었죠. 이 높이 차이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과 1일 때 g1의 값하고 f1의 값의 차는 딱 요 둘의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3분의 4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 간격이 3분의 4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부터 다시 3까지는 f'x하고 g'x가 똑같기 때문에 이 곡선과 동일한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높이 차이가 3분의 4만큼 차이 나는 이런 그림이 gx 그래프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gx하고 fx는 똑같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gx는 2차 함수, fx는 3차 함수고 끝점의 y좌표 3분의 4 차이 나고, 1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gx는 그냥 fx 더하기 3분의 4가 됩니다. 도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질문의 내용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gx에다 fx를 빼서 적분하시오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한 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 거, 1에서부터 3까지 적분한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살 때는 gx랑 fx랑 같기 때문에 이건 적분하면 0입니다. 그리고 1부터는 gx하고 fx의 차는 오로지 3분의 4기 때문에 얘도 적분하면은 그냥 적분관의 길이만큼 곱해서 3분의 8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남은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적분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적분해 보겠습니다. 아까 gx의 이 구간에서 도함수는 얘니까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fx의 도함수는 이 녀석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fx의 수식은요,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이게 3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과 1까지 범위에서의 두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 둘이를 서로 이제 빼는 거죠. 이 구간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저 두 녀석을 뺍니다. gx에다 얘를 뺍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에다가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b가 되겠군요. 자, 그런데 적분구간이 마침 또 이 0을 기준으로 대칭 구간이잖아. 그럼 뭐 기함수는 다 적분해봤자 0을 테니까 다 날려버립니다. 이거는. 그럼 남는 게 이제 x제곱도 없어져 버리고요. 결국은 a 빼기 b밖에 안 나옵니다. a 빼기 b밖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a-b라는 상수함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a-b가 또 뭡니까? 그러면은 요 점에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gx하고 fx가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럼 이 식에다가 g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랑
f의 마이너스 1이랑 집어넣은 거랑 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지.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a-b의 값이 3분의 2가 나오거든요. 이때도. 그러면 이 값이 3분의 2입니다. 그럼 앞에 이 녀석은 상수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뒤에 녀석은 아까 3분의 8이 되고요. 둘이 더하면 3분의 12가 되어서 최종적인 정적분값은 4가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에 나왔던 22번에 비하면 확실히 좀 쉬워졌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군요. 자, 여기까지 공통문항 4점 해설 마치겠습니다.